이번 영상에서는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근육을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자활 미스터 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호흡과 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항상 같이 언급을 드리는데 이 근육만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부분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 기저근이라는 것은 이 골반의 맨 아래쪽 기저 부분에 붙어 있다고 해서 골반 기저근입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아래쪽을 딱 막아주는 형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골반의 안정화를 담당합니다. 자, 이게 골반을 뒤에서 본 모습인데 이쪽이 꼬리뼈고 이 양쪽이 좌골뼈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부분에 골반 기저근이 딱 자리를 잡고 이 뼈들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골반 기저근이 약한 경우에는 꼬리뼈가 흔들린다든지 꼬리뼈가 앞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좌골뼈가 양옆으로 벌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전방경사 체형에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방경사가 되면은 꼬리뼈가 이렇게 들리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좌골뼈도 약간 옆으로 벌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골반 기저근은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근육은 당연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골반 기저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코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랫배를 당길 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랫배를 당길 때 골반 기저근도 같이 수축을 하면서 한번 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수축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랫배가 잘 당겨지시는 분들은 저절로 골반 기저근도 같이 수축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어 근육의 바닥에 해당하는 골반 기저근은 옆면에 해당하는 복부 근육들과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골반 기저근이든 복부 근육이든 어느 한쪽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쪽도 함께 약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반 기저근의 중요한 역할 중 세 번째는 바로 호흡입니다. 제가 호흡 영상에서 횡격막이든 복부 근육이든 호흡을 할 때는 좀 늘어나면서 원심성으로 수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반 기저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압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복압이 높아지게 되면 골반 기저근도 그 높아지는 복압을 원심성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유연하게 원심성으로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복압을 받아주지 않고 너무 꽉 뭉쳐있는 상황에서는 횡격막이 내려오면서 복압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골반 기저근이 뭉쳐있는 것만으로도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횡격막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은 왜 약해지고 뭉치기가 쉬울까요? 첫 번째로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골반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걸어 다니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움직이는 골반에 맞게끔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앉아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골반 기저근은 약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형적인 변화 때문에 골반 기저근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경사가 있는 체형에서는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는 포지션에 놓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쉽게 약해질 수가 있고요. 후방경사 체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근육은 반대로 수축하는 포지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육이든 사실상 너무 짧아지거나 너무 늘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기능적인 게 100% 발현되기가 힘들거든요. 기능적인 게 100% 발현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근육이 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덜 쓰이는 만큼 근육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게 되면 치질, 요실금, 발기부전과 같은 생식 기능 쪽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반 기저근은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도 제의를 해야 됩니다. 골반의 안정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호흡과 코어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력에도 계속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중력이 계속적으로 밑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완만 되려고 하면은 뚝이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해진 골반 기저근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과부하가 걸린 근육은 뭉치기가 쉽죠. 뭉친 근육은 또 늘어나고 수축하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약해지기가 쉽고 약해진 근육은 또 뭉치게 되고 뭉친 근육은 또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또 뭉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근육이 약해졌으니까 잘 알려진 케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근육을 강하게 만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케겔 운동만 하다가는 오히려 이 근육이 더 뭉치고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뭉쳤다는 것은 근육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텐션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그냥 케겔 운동을 계속적으로 조이게 되면은 근육의 긴장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겔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그것만 하시다가 오히려 생식기 주변으로 통증이 발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케겔 운동과 함께 병행하실 수 있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에 기대서 양손을 사용하시는 자세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포개어서 골반 기저근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식기 뿌리 근처에서부터 항문 사이까지 꾹꾹 눌러주시고 항문 입구와 그 주변으로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2-30초 정도 깊게 호흡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생식기와 항문 주변으로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지압하듯이 마사지를 하시다가 조금씩 손가락을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근육을 꾹 누르면서 골반 기저근 전체를 배꼽쪽으로 살며시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항문과 생식기 입구를 위쪽으로 살짝 끌어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지압을 하는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마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도 마사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2-30초 정도 지압하면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는 약간씩 움직여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육이 어느 정도 풀어진 후에는 지압을 하면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합니다. 지압을 하는 상태에서 세워진 무릎을 좌우로 약간씩 이동해주면서 마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한 손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손만 사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세만큼 압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자세에서도 한 손만 사용하는데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골반 기저근을 풀어주기 용이한 자세입니다. 특히 좌골뼈와 꼬리뼈 사이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기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을 골반 기저근 아래에 대고 체중을 가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에 너무 많은 체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양팔로 체중을 컨트롤 해주면서 적당한 압을 유지합니다. 마사지를 하시다 보면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강하게 마사지 하시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골반 기저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통해 긴장을 낮추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코어의 바닥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